안녕하세요. 수많은 삶의 이야기와 만나는 곳,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참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기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슴이 아픈 한 어머님의 피눈물 같은 이야기입니다. 송여사님, 차라리 이게 다 지독한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입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미자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송여사님, 차라리 이게 다 지독한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머니 아침 드세요 하고 웃는 저 아이가 제 며느리가 아니라 2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 자영이가 아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제 며느리를 아니 제 딸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그날 시장 어귀에서 놓쳐버린 손. 제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자영이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저를 닮아 웃는 게 예쁘고 엄마 하고 종일 제 치맛자락을 붙들고 다니던 애교 많은 내 새끼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이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자영이가 엄마 나 오늘 그거 토끼 머리핀 하고 졸라대서 제가 아끼던 빨간색 토끼핀을 꽂아주었지요. 아이고 우리 딸 예쁘네. 오늘 시장 가서 자영이 좋아하는 꽈배기 사줄게. 하니 아이가 좋다고 방방 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따라 추석 대목이라 그런지 시장엔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자영아 손 꼭 잡아 잃어버리겠다. 응. 엄마 나 저기 떠. 아이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인파를 헤치며 장을 봤습니다. 정신없이 콩나물을 사고 두부 한 무를 받아들고 늘 가던 생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고등어가 참 좋네. 두 손만 줘요. 아니요, 그거 말고 더 큰 놈으로. 가게 주인과 한참을 실랑이하며 제일 실한 놈으로 고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값을 치르려고 잠시 정말 눈 딱 감아다 뜰 그 찰나에 아이 손을 놓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자, 다 됐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의 빨간 토끼핀도 제 치맛자락을 잡고 있던 그 작은 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영아? 심장이 쿵 하고 저 발밑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영아, 박자영. 손에 든 두부며 콩나물이며 다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시장통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자영아, 우리 자영이 못 봤어요? 빨간 토끼 핀 한 우리 딸.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붐비는 시장의 소음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제 딸아이의 따뜻했던 손의 감촉을 제가 놓쳐버린 그날이 10년의 방황 흩어진 가정.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는 그때부터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있어야 할 아이의 작은 신발이 없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놨잖아. 당신이 애 손을 놨다고. 내가 놓고 싶어 놨어. 당신은 그때 뭐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원망으로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결국 우리는 아이 잃은 슬픔을 채 이기지도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자영아, 내 딸 엄마가 미안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국에 안 가본 보육원이 없었고 안 가본 경찰서가 없습니다. 박자영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고 얼마나 많은 곳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우리 자영이 닮은 아이를 봤다는 제보 하나에 밤낮을 굶어가며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만 닮았을 뿐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꼭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10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인연 아들을 얻다. 세월에 닳고 닳아. 솔직히 말해 희망마저 포기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릇을 닦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저를 빤히 보시더군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아주머니 밥은 먹고 이래요. 무슨 사연이 있는진 몰라도. 그러다 사람 쓰러져. 저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영이를 낳고 얼마 안 가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더군요. 상처 입은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본다고 했던가요. 남편은 제 구구절절한 사연을 묵묵히 들어주었고 저 역시 그와 어린 아들의 그늘진 얼굴에서 아이 잃은 어미의 슬픈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다시 행복해져도 될까? 몇 날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아들 동영이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까맣고 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아이의 손이 꼭 제가 놓쳐버린 자영이 손 같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도 내 딸한테 못다 준 사랑 이 아이한테라도 쏟아붓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조용히, 정말 조용히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며느리감 기막힌 인연의 시작. 가슴으로 낳은 아들 동영이는 다행히 제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사춘기 한 번 쏙 썩이지 않고 엄마, 저 왔어요. 하며 언제나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정말 고맙고 대견한 아들이었지요. 그렇게 아들이 늠름하게 자라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볼을 붉히며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그 주말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대체 어떤 아가씨일까?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 뒤에 수줍게 서 있던 한 아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송 여사님.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애써 태어난 척. 아, 어서 와요. 하고 웃어 보였지만 손이 덜덜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라. 분명 제 딸 자영이와는 이름이 달랐지만 그 얼굴이, 그 웃는 모습이, 웃을 때 살짝 휘는 눈꼬리, 밥 먹을 때 젓가락질하는 모습, 심지어는 물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버릇까지. 제가 제 딸을 아직 못 잊어서 헛것이 보이는 걸 거라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동영이가 설거지하는 저를 뒤에서 살며시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때? 괜찮은 사람 같지? 그래, 참 참하다. 어쩜 꼭 젊을 때 엄마 보는 것 같네. 그치? 나도 그 생각했어. 씩씩하고 웃는 게 꼭 엄마 닮았어. 그래서 내가 더 정이 갔나 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보육원에서 어렵게 자랐다는 말에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 이름은 다르지만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랴. 저 역시 저를 꼭 닮은 그 아이 지영이에게 마음이 자꾸만 쓰였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화상 자국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혼 후 저는 며느리와는 딸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같이 목욕탕 가요. 제가 등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하며 제 손을 끌었습니다. 뜨끈한 탕 안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며 내게도 딸이 있었다면 꼭 이러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등 밀어줄게. 며느리가 등을 돌려 앉는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허리 뒤편 골반 바로 위쪽. 그 아이의 작은 화상 자국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안 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자국입니다. 어린 자영이가 막걸음말을 뗄 무렵 제가 잠시 부엌에 둔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려다 뜨거운 물이 쏟아져 안 돼. 하고 소리쳤지만 아이가 넘어지며 허리 뒤쪽을 살짝 대었던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울며불며 약을 발라주었던 동전만 한 크기의 그 흉터. 저는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예, 지영아, 너 그 흉터 그거 어쩌다 생긴 거니? 아, 이거요?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하도 오래돼서. 아, 원장님이 그러셨는데 제가 시장통에서 울고 있는 걸 어떤 할머니가 데리고 있다가 할머니가 아프셔서 보육원에 맡겨줬대요. 할머니가 경찰서에 일찍 신고만 했어도 부모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기억 못해서 보육원에서 지영이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성은 원장님 성이 박씨여서 박지영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영이를 잃어버렸는데 아이는 이름도 기억 못하고 보육원에서 지영이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10년을 넘게 박자영을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구나. 다음날 저는 동영이와 며느리 몰래 지영이가 쓰던 칫솔과 내 칫솔 2개를 들고 유전자 검사 센터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용지에는 99.999%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송 여사님, 제 며느리 박지영이 제가 20년을 피눈물로 찾아 헤맨 제 딸 박자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제 아들 동영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아내가 비록 피는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여동생이 된다는 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면 어찌할까요? 남편은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해맑게 웃는 내 딸, 아니 내 며느리 지영이는요. 제가 이 비밀을 밝히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운명을 되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겨우 행복해진 두 아이를 다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일까요? 송 여사님, 제가 시작한 이 죄를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미자님,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을지. 20년을 찾아 헤맨 딸을 하필이면 아들의 아내로 다시 만나다니요. 이 기막힌 사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밝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 겨우 행복을 찾은 두 아이를 위해 덮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제3자인 저조차도 섣불리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부디 미자님이 현명한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시든 더 이상 상처받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